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 중 관객이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던져 공연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9일 4시 30분 링컨 센터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윌리엄 텔 공연이 계속되던 중 한 관객이 오케스트라석으로 다가가 의문의 물체를 던집니다. 공연은 즉각 중단됐으며 뉴욕 대테러 경찰이 출동해 관객과 관계자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이날 뒤에 예정된 알제리의 이탈리아인 공연 역시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소동 이후 소셜미디어와 티켓 판매 기록을 뒤져 이 가루를 던진 사람을 찾았는데 그는 달라스에서 온 52세의 오페라 팬으로 그가 던진 가루는 그의 친구이자 스승인 한 오페라 마니아의 유해 가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조사 결과 인간의 유해 가루가 관객의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남성을 체포할지 여부를 당장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루를 맞은 사람들이 이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오전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한 여성을 차로 친 뒤 도주한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38가의 퀸즈 미드타운 터널 입구 부근을 걷고 있던 60살 여성이 검은색 미니밴 차량에 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차에 치인 채 한 블럭을 끌려갔고 뺑소니 차량은 1애비뉴 북면으로 방향을 틀어 도주했습니다. 피해자인 60살 여성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에선 10살 남자아이가 앰뷸런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2시 30분경 브라운스빌 블라이크 앤 호월드 애비뉴 코너에서 두 차량 사이에 서 있던 소년을 앰뷸런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인근에 거주하는 목격자는 이날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앰뷸런스가 길을 건너려던 소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아찔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빈번히 발생하는 앰뷸런스에 의한 사고로 일각에서는 앰뷸런스 차량이 너무 위험한 질주를 해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8개월 된 갓난아기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 아기는 오전 10시 15분 이스트 엘머스트의 아스토리아 블루버드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상태로 벤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인 35세 여성이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걷고 있던 중 44세 운전자가 진입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고 조사 결과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돼 추가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어젯밤 뉴욕 이누드에서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노트북 등을 절도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젯밤 9시경 이스트 213가의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안방에 한 남성이 침입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안에서 현금과 노트북, 휴대전화 등 여성의 소지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를 복부 쪽에 문신을 한 히스패닉계의 남성으로 보고 그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항공기 사고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우선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는 운송회사 페덱스의 화물기가 착륙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기체 왼쪽 날개와 엔진을 태웠지만 기체 내부와 수화물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조종사와 부조종사로 이들 모두 불이 난 직후 기체 오른쪽 비상 사다리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랜딩 기어가 고장나 기체가 바닥에 쓸리면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는 오후 2시 35분 이륙을 시도하던 아메리칸 항공기에 불이 났습니다. 이 항공기는 마이애미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383편으로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화재가 발생해 항공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오른쪽 옆면과 오른쪽 날개 부분이 까맣게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륙은 취소됐고 즉시 탑승객들이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대피했지만 승객의 일부인 약 2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자유의 여신상의 1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1886년 10월 28일 프랑스가 이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선물했는데요. 로어 맨해튼에서는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자유의 여신상으로 향하는 페리 티켓을 속여 파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도 적발돼 경찰이 수배에 나섰습니다. 우선 뉴욕시경이 적발한 사기 업체는 두 곳으로 이들은 수상 택시 회사로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 근처에서 가짜 티켓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한 업체의 관계자를 브롱스에서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한 업체는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우선 금요일 오후 9시 20분 뉴욕 퀸즈의 자메이카에서는 38세의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순찰을 돌던 경찰이 손에 9mm 총을 들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남성을 발견하고 이 남성의 왼쪽 다리에 한 번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 총기 소지에 살인 미수 및 다수의 체포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경에는 뉴저지주 페이터슨 경찰 밖에서 경찰이 총격을 가해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총을 쏜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총성을 듣고 나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자세한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뒤흔든 일명 최순실 게이트,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 동아태국 알리샤 에드워즈 대변인은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해 사드 배치 등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여긴다는 짧은 논평을 어제 냈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요생, 라스푸틴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점쟁이, 무당, 샤먼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매체도 많았습니다. 이들 매체는 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전하며 이 소식에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FBI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FBI는 재수사에 단초를 제공한 클린턴의 최측근인 후마 에버딘 보좌관의 이메일 수색을 위한 영장을 확보했다며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FBI 관리들은 재수사가 11월 8일 대선 전에 종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봐 클린턴의 법 위반 가능성만 선거에까지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클린턴의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이 전면에 등장하자 선거 판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민주당은 다 이기는 선거판을 휘저어놓은 코미 FBI 국장에게 융단 폭격을 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지만 이메일 스캔들 자체는 클린턴도 실수라고 인정한 사안이어서 국면 전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코미 국장이 정파적 행동으로 연방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해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화당원이었던 그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존 포데스타 클린턴 캠프 선대 본부장도 대선 직전 재수사를 던지는 일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것이라며 코미 국장은 지금이라도 뭐가 문제인지 즉각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줄곧 입을 열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밥 딜런이 침묵을 깼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최근 딜런이 사나다이노스 할리먼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노벨 문학상 수상 여부를 묻자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할리먼은 딜런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말문이 막혔다며 영광스러운 상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딜런이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딜런은 줄곧 할리먼의 전화를 받지 않고 따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딜런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가 다시 삭제돼 논란이 더욱 커진 바 있습니다. 어제 새벽 12시 45분에는 뉴버그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던 일행이 총격전을 벌여 2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할로윈인데요. 모쪼록 안전하게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에 보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